오늘 사례 토론하고 나서 찾을 때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가지고, 그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가격은 얼마인지, 그 신문 기사에 가격이 나온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을 여러분들이 또 문의하면 알려줘요. 가격, 그리고 나서 제품 수명 주기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뭐 도입 단계인지 또는 뭐 성숙 단계인지, 그죠? 그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예상하기에 앞으로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또 학기 마칠 때 그때 여러분의 예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보니까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각보다 제품은 좋지만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가격에 수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R&D 조직에 있어가지고 R&D 조직에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각 기업 레벨에서 두느냐, 아니면 사업부 수준에서 둘 것이냐, 아니면 그 두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그죠? 그럴 때 각각의 장점, 단점 뭔지 그걸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만약 혼합형이라 할 경우에 주로 이제 기본적인 연구, 기본적인 R&D는 주로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기업 수준에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듈러 모듈러 설계가 엄밀히 말하면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그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고객화, 그죠? 한쪽은 생산 쪽의 입장, 한쪽은 마케팅 쪽의 입장. 그것을 달성한 하나의 방법이 모듈 생산이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네, 3D 프린팅. 앞으로는 3D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보통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것은 거꾸로 생산이 제일 뒤에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3D 프린팅이 되면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그죠? 그 설계를 내가 사서 또 내 맞게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3D 프린팅이 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올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GM이라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 프로세서 전체가 어디에 있었죠? GM 회사 속에 다 있어요. GM. 그죠? 한 공장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어떠냐면은 프로세스의 분산화. 그죠? 프로세스의 분산화. 자동차를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 공장 내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파트는 보니까 뭐 동남아의 어느 나라가 잘하더라.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것이죠. 또 어느 파트는 또 어디가 잘하더라, 그죠? 특히 뭐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하죠, 그죠? 거기는 보면은 원단은 주로 뭐 중국에 산다든지, 또 뭐 유통은 또 어디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세스의 세계적인 분산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뭐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못다한 거는 좀 시간 되면은 좀 살펴보는 걸 하고, 우리 이호영 학생 한번 품질 경영의 사례 조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 이제 크게 이 사례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죠? 그거 좀 소개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한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자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번에 품질 경영에 대해서. 네. 이거 낸 거 아니에요? 네, 냈는데. 예. 준비할 시간이. 다음엔 이거는 발표하진 않는데요. 그 다음은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하는데. 네. 이거 한번 보고 그래도 간단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떤 내용인지, 그죠? 우리 그 다음 주는 또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품질경을 좋은 예로 유로라픽스를 썼는데요.
유로라텍스는 이제 신개념 유통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저렴한 가격으로 라텍스를 판매하면서 이제 업계에서 이 손을 알고 있는데, 이게 유로라텍스의 대표분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9개월을 이제 라텍스 원료인 고무를 주로 생산하는 태국에 상주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이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로라텍스나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엄격히 검사하는 SGS 인증 같은 인증 체계와 그런 최적의 밀도를 연구하면서 이제 제품의 품질을 이제 매년마다 이제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태국 산지에서 이제 천연 고무원액으로 이제 공정 제조를 거친 후에 이제 모든 그 생산 프로세스를 밟은 후에 이제 수출 대체를 받는 터라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좋은 예로 사용될 수 있어서 유로라텍스를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거기서 느낀 게 뭘 느꼈죠?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생산 체계를 다분화해서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기업도 있지만, 이런 그 노동력이 이게 주요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그 생산 체계를 이제 이제 저가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상주시키면서 이게 생산 비용을 최저가에 시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저가라 그러면 인식이 어때요? 품질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해요, 그죠? 자, 우리 아이키아 다 알죠, 아이키아, 그죠? 아이키아, 뭐 이케아라고도 발음하는데, 자, 아이키아 제품 어때요? 값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이키아 매장에 한번 가본 학생 있나요? 아이키아 매장에 한번 그 매장 방문했을 때 어떤 분위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심플 예. 살 것만 사고 가는 전형적인. 아,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봤나요? 그냥 지나가는. 아, 그렇구나. 그죠? 근데 그 아이키아가 그냥 진행하게 만들어 두진 않았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가는 사이에 그래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키아가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기에 비용도 저렴하면서 그러면서도 품질이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중요하죠. 비용만 저렴하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품질도 어느 정도, 또 괜찮게. 자, 그러면서 또 거기에 저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가도 있지만은 또 약간 옆쪽으로 하게 되면은 또 비싼 가격에 또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치를 굉장히 잘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아이키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그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배송을 직접 해줍니까? 자기가 해가 봐야 되죠. 그럼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내가 식탁을 통째로 가져오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아이키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기 스스로 조립하는, 그죠? Do yourself 제품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반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혹시 이제 구매를 안 해봤어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납작한 상태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납작해야만 차에 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상 조립했을 때는 제대로 형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조립하기에 필요한 그런 설명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안 되죠. 설명서 이해하기 쉽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립 도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개선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도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품질도 괜찮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격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또 품질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이키아는 중요한 것이 그냥 자기 어느 집에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가면 거기 있는 실제로 집에 있는 세팅들을 그대로 다 해둔 거예요. 그 위치에 갈 때 가장 잘 어울리게, 그죠?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아이키아 들어오니까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나오신 그 또 선배분 중에서 동아기업 뭘 잘 만드는지 알아요? 동아마루, 그죠? 마룻바닥. 그래서 이제 아이키아가 한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또 한국식 마룻바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기업이 오히려 거기에 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거를 오히려 납품함으로써
지금 또 동아기업의 주가가 또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한 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잘 활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좋습니다. 우리 또 김영호 학생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기표 원장. 예. 저는 지난번에 품질 교육에 대해서 배웠을 때 ISO 인증이나 이런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인증제 KS 인증이 있잖아요. 인증제도에 인증을 했는데 네. 서광 대표원장이 작년 말에 KS 인증제도를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을 없어서 그거를 조사해왔습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KS 인증은 1962년부터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한 표준 규격이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이 KS 인증의 혜택이 그러니까 KS 인증을 통해서 얻는 브랜드 가치나 이런 혜택보다 인증 혜택의 유지 비용이 너무 커져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제도나 교육 제도 등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첫 번째로는 KS 인증제도를 원래는 하나의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수의 인증기관하고 시험기관을 도입해서 KS 인증에 대한 인증 혜택 비용을 줄이려고 했고요. 또한 국제 기준이었던 ISO나 IEC나 가이드 65라는 국제 기준들을 조금 더 도입해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상승시켰고, 원래 이 KS 인증을 인증을 받으려면 처음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그 교육기간 일정을 축소하고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좀 더 확인해 본 결과 지난주 기사예요. 지난주 기사 보니까 이 기표원장님이 말했던 그 복수의 인증기관을 도입한 복수화가 올 하반기에 진행될 거라고 하였고요. 이게 1999년부터 반복적으로 국제기준을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ISO 인증을 조금 더 적합하게 만든다고 하고, 한국은 1975년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품질 대상을 제정하는 품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요즘에는 근래 기사로는 현대차가 러시아나 칠레에서 품질 대상을 타는데 이렇게 품질 경우 성과를 보는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인증제도의 한국 인증제도의 발전, 한국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줘서, 그리고 또 지금도 문제를 찾아보니까 KS 인증제도가 너무 인증 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품질 인증에서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는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메모리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메모리를 수정할 수 있다는 등 약간의 문제가 많아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거치면 한국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국가 품질상이 있어요. 국가 품질상. 뭐 엄청난 또 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심사해 보지만은 심사 기준이 항상 불변은 아니에요. 심사 기준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도 말콤 볼드지 그런 지상 기준이 있듯이 모든 기업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면은 굳이 심사 기준 넣을 필요가 없겠죠. 마치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다 아는 부분을 내어봐야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게 심사 기준에 들어와요. 마치 말콤 볼드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그런 것도 심사 기준에 들어오는 거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네, 그것도 심사 기준에 들어오는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당연히 이제 변화할 수 있지만은, 근데 항상 제가 지난번 수업 때 뭘 얘기했냐면은 표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변경시킬 때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라 그랬죠. 그 두 가지 뭡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도 또 그렇고 너무 안 바뀌어도 그렇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절충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현실성. 그죠? 너무 자주 바뀌지 않으면은 현실 감각이 없어지게 되겠죠. 맞죠? 그죠? 우리가 막 20년 전에 교과가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빅데이터가 막 거의 선풍적인 게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학과도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자주 해도 또 패션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현실성이 중요하고, 그 상대적인 관점 또 뭐라 그랬죠? 네, 안정성. 그죠? 너무 안 바뀌면은 현실성이 중요하지만 또 너무 자주 바뀌면 안정성이 내일 또 바뀌겠지. 그죠? 상사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혹시 가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성과 안정성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그런 시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 좋아요. 그리고 이제 KS 인정, 물론 인정이니까 그렇게 받는데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인정은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인정.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ISO 인정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정하는 기관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서로가 편한 게 편하다 그러면 인정은 3일 심사해야 될 걸 이틀 해버리고, 그죠? 또 기업은 3일 받으면 이틀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부실하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국의 뭐 어느 나라든지 또는 뭐 세계 표준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진 인정이 많이 활용되면 좋은 경우죠. 그죠? 내가 멋있는 인증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정도 인증을 따라갔더니만 그래도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수익에 기여하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자, 저 좋은 발표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 배재현 학생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서부 발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저는 예. 서부 발전이라고 수호 발전은 사실 민간 기업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러면 공기업에도 식수시경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서부 발전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매년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는 최초로 식스 시그마 등 혁신 기법을 도입해서 식스 시그마 품질 분야로 제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을 통해서 이 기업은 10년 동안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일상에서부터 혁신이라는 분야를 적극적으켰는데 이는 전 직원이 자신의 업무부터 개선점을 착안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분야에서는 그동안 1,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약 1조 3천억 원의 재무 성과를 달성했고 지난해 하반기 경영성과 검증대회에서는 자재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자재비 130억 절감 사례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만 1,000억 원이 넘는 재무 성과를 올리고 제안 활동에 생활하러 누적 건수 11만여 원, 약 4,700억 원의 재무 성과를 창출한 결과 지난해 한국 아이디어 경영대상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혁신 전문가의 지속적 양성과 경영진의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에 있었습니다. 서부발전은 전 직원의 25%가 MBB, BB 등 식스 시그마 혁신 벨트를 소지하고 있고 국가 품질 명장 국내 6위, 한국 제한 명인 국내 2위의 혁신 인력을 보유해 혁신 활동 추진의 견인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보상, 실질적 인센티브, 혁신 마일리지 지급, 인사상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혁신 활동 참여를 위해서 동기부여 제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재결치가 식스 시그마를 활성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식스 시그마는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여러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기사를 봤는데 삼성과 LG가 식스 시그마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나와 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식스 시그마를 집어치우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스 시그마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다른 행보를 보면서 삼성이 LG보다 훨씬 국내에서는 선두적인 이기 때문에 식스 시그마의 효율성이 이제는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아직 식스 시그마가 생산성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혁신의 중추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식스 시그마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벨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성과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BB 비율이 대단하잖아요. 마스터 블랙 벨트가 25%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심사 가면은 마스터 블랙 벨트 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해마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런 혁신 기업 기법들은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첫째는 해빙기, 분위기 조성, 그죠? 그걸 잘하는 게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도 또 굳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철저한 인센티브 시스템, 그죠? 철저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보상, 아주 그 교과서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윤지영 학생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예. 그렇죠. 자기 의견은만 다르면 관계없어요. 겹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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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이게 시간이 되기만 한다면 아주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워낙 낮은 비율로 맞습니다. 에러를 허용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발전이 실제로 그것을 도입했고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는 그 CEO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수어 발전 이분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떠나고 나면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혁신 기법이 뭐 3년 이상 지속됐냐? 그건 어느 정도 체화됐기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좀 하고 나서 얼마 있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경우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CEO 뭐 분들이 그 기준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이.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뭐 우스갯 이야기로 뭐 기술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벤처 기업에 돈을 빌려줘라 하면은 사실 은행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그죠? 은행들은 고객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많은 사람이야 투자해서 또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하나 성공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은행들한테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유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만약 어떤 기준 항목이 쉽게 말하면은 그런 벤처에 정말로 기술을 보고 투자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 만약에 100점 만점에 40점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은행들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그 실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기술은 좀 떨어지지만 당장 우리가 또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업에 가면 다 이제 위에 그 훌륭한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기업 발전보다는 당장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은행 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오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그죠? 기준은 뭐 당연히 공감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벤처 기술에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기준이 있게 되면 또 그 기준을 또 지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은행장들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은행에 대한 것도 그런 기준이 마찬가지고 또 한 기업 내에서 어떤 사업 부서에 볼 때 기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자, 좋습니다. 자, 또 있어요. 오늘 이 수업 발전 굉장히 감동 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이종경 학생도 있나요? 예, 역시 똑같은데 자기 견해만 얘기하면 돼요. 예. 공기업 콘트라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관련된 공기업 소비 발전을 찾아드리고 저도 앞 비슷한 내용인데 생산성 향상 경쟁 대회를 해가지고 예. 거기 이제 모든 직원들이 뭐 상을 통해 훨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시그마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적 풍토가 이제 품질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제한제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한제도도 어떤 또 제도를 만들 때도 역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자, 어느 기업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기업에서 야, 제한 활동 정말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도요타가 제한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기업은 제한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 부인이 배우자가 제안을 해도 역시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제안 건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부부들이 밥 먹다가도 이제 뭐 제안 없네 해가지고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사에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다시 제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제는 제안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제 채택이 되어야 된다. 그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는 채택되어 가지고 실제 성과를 발휘해야만 얼마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처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된 것들이 많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박사가 유치하기 위해가 처음에는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뭐 100만 원 준다.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시 성적에 따라서 170, 50 준다. 그러면은 처음 할 때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제도를 만들 때는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반짝해서 만들고 갑자기 재원이 고갈돼가지고 없다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50이라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지금도 유지가 되었을 건데 플러스 100 하고 나서는 170, 50 성적에 따라서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항상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 또 임다빈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시 식스 시그마 이야기인데. 네. 경영기사로 9년 전에 좀 오래된 사례인데 식스 시그마라고 하면 품질 혁신이다 보니까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에 위주로 적용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조사한 기사에서는 우자우사 본부에서 식스 시그마 기법을 적용해서 재무이익을 정말 올린 우자우사 본부에서는 253개의 식스시그마 과제를 수행해서 380억 원의 재무성과를 올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특급 우편물 접수 다음날 특급 우편물은 접수 다음날 12시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우체국과 집배원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시간 내 배달률이 84%에 그쳤습니다. 이에 우편물 처리 시스템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우편물을 자루에 묶어서 발송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개 배달 우체국별로 자루를 묶던 것을 20개로 줄여서 광역화를 했더니 자루 작업이 하루에 8,900에서 2,100개로 줄면서 시간 내 배달률이 95%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루를 묶는 개수를 줄인 것만으로 비용이 연간 11억 원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53개의 과제를 수행해서 총 380억 원의 재무성과를 1년 동안 올렸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우리 수업 때 다 배워주면 반드시 성과를 뭘로 보여줬죠? 돈으로, 그죠? 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식스 시그마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프로세스의 개선. 근데 개선할 때는 모든 건 다 좋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천에 통관 프로세스를 내가 입국 프로세스를 내가 대폭 단축하겠다. 그때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통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내가 대폭 줄인다는 거. 지금 우리 학생이 발표한 것 중에서 지표는 뭐였죠? 방금 학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음날 12시에 배달되는 그 비율이, 그죠? 그게 문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 프로세스 개선해보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80대에서 90대로 많이 향상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 할 때 너무 의욕적으로 모든 거 다 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식스 시그마 한번 그 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주요 고객에 대해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뭘 제일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인지. 그럼 내가 12시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오지 못함으로써 문의 전화가 오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이만큼 개선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질문하세요. 예전에 좀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네. 재결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재결치가 식스 시그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예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존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발표된 사례나 식스 시그마가 나온 것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 일단 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식스 시그마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또 개선을 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해요. 급진적으로 해가지고 완전 뜯어 고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잭 벨치 같은 경우는 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뭐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아이디어 묻는 분이고 그리고 뭐 2등 아니면 다 1, 2등 아니면 다 팔아치우는데 그런, 물론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냈죠. 모든 주가로 미국은 바로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좀 광역화해서 묶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생각 못하는 경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혹시 날개 없는 선풍기 한번 들어봤나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선풍기 하면은 당연히 날개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선풍기를 써본 사람들 불평하는 거잖아. 날개가 있으면 뭐가 불편해요? 네? 아이들이면 먼지. 뭐 먼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아이들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죠? 그래서 나왔는데 날개 있는 선풍기 만들었죠? 날개 있는 선풍기는, 자, 우리가 날개 있는 선풍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여러분 생각해요. 날개 있는 선풍기. 좀 괜찮은 제품 어떤 게 선풍기 좀 괜찮은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뭐 신일, 또 한일 있죠?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한 5만 원 내배. 왜냐면 각자가 자기가 부담하고 싶은 가격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날개 없는 선풍기는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혹시 집에 있나? 누가 날개 없는 선풍기요? 있네.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일단 신기해서 가격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대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2, 3만 원. 그건 훨씬 넘어가요. 2, 3만 원이면 대부분 다 살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가면 제가 얘기하면은 정품으로 산다 그러면 가장 저렴해도 한 30만 원 정도 해요. 만약 10만 원 잘 샀다? 그거는 중국의 제품이에요. 그래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 보십시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돈을 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C보다는 P가 커야 되고 P보다는 V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누가 이 뜻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코스트. 내가 그 물건 만들기에 들어간 돈보다는 프라이스 가격이 높아야 그래야지 기업이 일단 최소한 생존할 수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가치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내가 5만 원 생각 갔는데 선풍기 2만 원 막 너무 해피가 바로 사오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날개 없는 선풍기 나는 좀 한 30만 원 쓸 의향이 있는데 가보니까 100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이야기했어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3D 프린팅. 완전 전면 뜯어 고친 거잖아요. 전통 방식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도면해가지고 프로타입 시제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해서 또 팔고 나서 AS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3D 프린팅 어때요? 그 단계가 제일 끝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최고죠. 내가 프로세스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하면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마치 6시그마가 100% 구현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조사해보면 5시그마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래 볼 수 있죠. 좋은 의견이에요. 자, 우리 또 정성순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여기도 아이디어 제목 딱 벌써 나오잖아요. 6시그마로 920억 원 재무 효과. 하여튼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구나.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제가 구상한 내용이 하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는 민 식시그마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920억 원의 재무 효과를 냈다고 한다. 국방부는 신선 문제를 인재기업 프로젝트 즉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를 통해 물리적, 체계적으로 확장하였다. 또 앞으로도 린 시그마 공원으로는 사료 분야의 혁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는 이 기사를 찾으면서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국방부에서 적용되는 점이 흥미롭고 국방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방법을 두루두루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방부에서도 6시그마 적용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시험도 물어보겠지만 6시그마의 단계가 항상 알아둬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D-MAKE 그래서 D-MAKE 그죠? 그 단계에 따라서 했더니만 여러분 6시그마는 제가 또 강조하지만은 고객의 만족과 그 다음에는 기업의 수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국방부 예산을 줄이면 우리들이 세금이 그만큼 바로 도움이 되는 경우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줄임으로써 더 제대로 된 군사 장비를 도입한다면 또 그것도 이점인 것이고. 그죠? 자, 그런데 질문해. 기사 찾다 보니까 6시그마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예. 그럼
자, 린 식스 시그마 이제 얘기하면 린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제품 차별화 시점 지연하면서 공통 부분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린 방식 한다 그랬죠. 린 방식. 그 뒤에 우리가 에자일 방식 한다 그랬죠. 린은 쉽게 말하면 몸집을 더 가볍게 가져가는 경우. 그럼 식스 시그마는 우리가 프로세스의 어떤 부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은 뭐 남에게 맡기는 게 좋다든지 그런 어떤 개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용을 더 염두에 두는 것이 린 식스 시그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린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또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도에다가 너무 막 쥐어짜기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식스 시그마는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 개선이다, 그죠? 프로세스 개선인데 우리가 모든 일의 프로세스로 다 연결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업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어느 조직에도 업무가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말하면 식스 시그마를 하는데 린 한다 하는 말은 린이 적용되는 그런 또 산업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데서는 우리가 린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고 혁신적인 그런 제품일 때는 린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죠. 미리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SCM 우리 어린이 다음 이제 주에 배우는 주제는 SCM이 바로 공급 사슬 관리예요. Supply Chain Management, 그죠? Supply Chain Management. 근데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공급 사슬 관리 또는 뭐 공급 체인 관리. 또 어떤 책은 그냥 한글로 적는 책도 많아요. Supply Chain Management. 자. 근데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당연히 기업의 성과가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기업은 성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SCM을 했더니만.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 하게 되면은 SCM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비용 중심의 SCM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비용 중심에 비용을 최소한 SCM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 빨리 반응하는, 그죠? 시장에 빨리 반응하는 그런 SCM이 중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위에는 다시 봤더니만 제품도 결국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있냐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은 우리가 뭐 칫솔, 뭐 치약처럼 오늘 안 팔면 내일 또 팔면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품 일반적으로 기능적 제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한 아이디어를 요하는 것이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SCM의 유형하고 제품의 유형이 서로 결혼을 잘해야만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비용 중심 SCM은 어디다가 적용해야지 가장 효과를 많이 내겠어요? 당연하죠. 비용 중심은 기능적 제품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칫솔들이 다양한데 가능한 비용이 조금만 저렴 사람들이 그걸 사게 돼 있다고, 그죠? 칫솔은 좀 성능이 비슷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시장 반의 CM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혁신적인 그런 제품에,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 돈은 좀 더 들어도 고객들한테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은 성과를 잘 못 내는 그런 경우죠. 그럼 남들은 처음부터 SCM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연구한 동기를 받은 거죠. 왜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못 되느냐 하고 봤더니만 그 제품을 우리가 유형별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죠. 식스 시그마 마찬가지죠. 그것도 엄밀히 본다 그러면은, 그죠? 린이 잘 통하는 그런 저 자동차 도요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린 식스 시그마. 자동차 계속 반복 생산하는 것이니까 이 파트는 좀 더 몸집을 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오늘 장효정 학생을 모았고, 자, 우리 정술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정 부분이 특정하게 되게 많이 다른 현상이래요. 이걸
이거를 무상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대차가 그동안 한국차의 걸 쓰다가 이거에 좀 타격을 받아서 공급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딩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공급도 끊기고 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끊기고 브랜드 이름도 타격이 받아서 이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제품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품질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제품들이 언젠가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제품은 정말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죠? 많고.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가서 저스트 인 타임 배우지만은 사실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저스트 인 타임 뜻이 뭐냐면은,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로 필요한 양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품질 아니면 또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키는 뭐냐면은 협력업체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아마 아주 옛날에 나온 기사인데 현대자동차가 범퍼 있죠. 범퍼 납품하는 회사가 아폴로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거기서 불이 나버리니까 범퍼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완성이 안 돼서 자동차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미리 안다 그러면은 사실은 협력업체를 다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저스트 인 타임 취지는 뭐냐면 협력업체하고 깊고 오래되는 그런 장기 관계를 원래 선호한다고요. 근데 미국식 관계는 어때요? 협력업체 굉장히 많으면서 거래적인 관계잖아요. 조금 못하면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관건이 몇 개를 가져가야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럴 때 우리 협력업체 하기 위해서 또 기준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타이어라 그러면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시, 그죠? 또 어떤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제가 지난 말한 것처럼 뭐 CEO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채연 학생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조금만 크게 얘기할까요? 네. 네. 동서식품에, 그죠? 네. 처음에 이제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이 문제가 됐다가 오레오 우즈 등 3개 시리얼 제품을 추가로 문제되는 시장에서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고 경영진들이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고 또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이콧 운동까지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동서식품의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된 오래된 제품들을 성공에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문제된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 사례에 비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느꼈던 점은 스트리는 대응을 그래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동서식품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지만 주가가 곧 며칠 뒤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고 그런 소비자들이 보이콧 운동하였지만 여전히 그런 시리얼 시장에 있어서 동서식품의 지위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구조의 차이나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의 존재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소비자 의식의 차이에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소비자가 의식이 더 끼어 있으면은 당연히 임팩트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두 개의 전자 관련 회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 LG전자 현재 주가 혹시 알아요? 삼성전자는 얼마이고 LG는 얼마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LG전자는 얼마 할 것 같아요? 6만 원. 그렇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수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늘 말하는 게 자기 고객이 뭐 쉽게 말하면 인질 고객이다. 또 내가 브랜드 너무 파워가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한번 잠식해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면은 팍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기업 뭐냐면은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신호등으로 말하는 노란불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앞으로 이탈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 조치를 취한다는 말은 다시 그 사람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한순간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인질 고객으로 생각하고 브랜드 파워 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또 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그런 업체들로 인해가 한순간에 고객이 용병 고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그래서 기업이 30년 넘기 어려운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죠? 그 순간에 아직은 우리 학생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또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나타나서 더 잘한다. 그럴 때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예. 예전에 기업 이제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기업이 감히 반응을 해서 이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구글법이나 이런 기업의 전략 같은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전략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무리 신경 써서 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그거는 그거죠. 일반적인 그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죠. 여러 번 이미 들어봤겠습니다만 햄턴 인 이런 경우는 투수하고 나서 내가 좀 제대로 못 쳤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바로 환불을 다 해줘요. 그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환불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미국은 항상 데이터 입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했더니만 그 팔러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고객이 또 다른 주에 가도 햄튼 인에 투숙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재구매 통해가 들어오는 수익이 만약에 7배라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환불 받아간 고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객은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 0.02% 굉장히 극소수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좀 나가더라도 이쪽이 더 나은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누군지, 누가 주고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업 고객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라면 그 사람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주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객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또 고객 의견이라 하더라도 블랙 컨슈머처럼 또 그런 것들도 또 기업, 결국 이런 거예요. 기업이 모든 데이터가 많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유형을 잘 파악해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왜 그 얘기 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은행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이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그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은 거예요. 요런 기업은 했더니만 거의 실패를 끝나더라. 근데 새로 그 제도에 동참하는 그런 시중은행들은 그런 노하우가 없잖아요. 결국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먹혀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병원에도 활용한 거를 사례를 찾아내는 병원 업계가 강력한 병원에게도 요구 의료 서비스 중에서 전사 혁신을 실행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하면서 의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바꾸고 또한 더 환자의 동선 같은 것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같은 거를 활용한 스마트 병원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전사 혁신으로 병원 스스로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질병에 걸린 기간만 이렇게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케어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있고, 또 환자와 8,000명의 의료진 직원 간의 공감대와 소통을 형성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은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해서 서울대병원 뭡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네, 알았어요. 서울대병원 하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6시그마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 평가하고 국방부 사례도 있고, 그렇죠. 기업 사례도 있고, 또 단순히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전사혁신이나 맞아요. 6시그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자, 경영학은 항상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객한테 물어서 물건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냐. 제가 신용카드 예를 들었죠. 물었더니만 연체료 하나도 없는 거, 모든 가맹점에 다 되는 걸 물어봐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일 좋게는 우리가 고객을 잘 관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래서 고객이 맞아요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병원은 요새 이제 또 약간 다른 게 요사이는 이제 고객들이 뭘 느끼냐면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좋게 해야만 그 고객이 만족해서 또 다른 고객들한테 이 병원에 가봐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사이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세스에다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처음에 병원 와서 막 당황할 때 사람들이 안내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또 체일시 어딘지 모르는데 또 안내해주면 좋죠. 그래서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 직원들이 그 로테이션식으로 하루에 1시간 빼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혹시 환자들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안내하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것도 또 그 병원장이 의지듯이. 특히 이제 프로세스에 고객이 정말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순천향대 병원에 오신 그 할머니 분이 막 간호원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나는 이 병원에다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간호원들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 병원도 그런 할머니 찾고 싶어도 되겠어요? 평소에 해야지 그 나타나는 거지. 혹시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냐 모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생활화되어야만 그런 할머니가 한번 감동해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학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도 보면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 늘 기부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들고 가면은 이거 괜찮네, 이거 해야 되겠구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은 마찬가지죠. 그죠? 늘 한 사람한테 우리가 또 새로운 상품 접근해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비스업은 그런 고객의 정말 감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특히 병원은 더 중요하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태호 학생, 옆에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예.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르게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원래는 막 어떤 신약이 개발했다고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연구 개발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약을 개발하는 쪽이랑 생산하는 그 공단이 붙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 좀 더 품질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제약 업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제약 회사들이 다 똑같이 나아갈 방향인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선구자적인 시도를 해서 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은 없어요. 그죠? 뭐 국방부, 그 다음에 병원, 뭐 또 제약회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브라질의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자동차 일관되게 봤죠? 그죠? 일관되게 나오면서 바로 컨베이어 라인으로 쫙 전달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그만큼 물건이 빨리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아주 획기적이네. 그죠? 좋습니다. 또 송병관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품질 비용 관련돼서 리콜 아, 예.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랑 토요타 같은 경우는 리콜을 하고 있는데도 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그 정화 장치 결함으로 60명 가량 죽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때 이제 늦장 대응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 CEO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뭐 직원 15명 확보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13년 대비 2.1% 증가했었고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 고객 서비스 만족도도 뭐 2년 연속 1위를 하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2009년에서 2010년 차량 결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주가도 폭락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면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지금 지난해에도 1000만 대 이상 기부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이제 리콜이라는 게 사실 실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 비용에서 이제 예방이나 평가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투자했다고 하지만 분명 거기서 뭔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심하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실패 비용에서도 먼저 이제 기업 측에서 먼저 알아서 내적 실패 비용을 이제 들여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리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다쳐서 하는 그런 실패 비용이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조사하면서 그 당일날 또 다른 기사가 현대기아차 리콜에 관해서도 올라왔었는데 약간 비교되듯이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콜을 잘 못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리콜을 실시했는데 똑같은 차량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는 5개월 있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미국은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리콜이나 이런 걸 할 때 먼저 소비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왜 미국인은 챙겨주고 우리는 신경을 안 써주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느낀 게 기업 뭐 GM, 토요타랑 현대기아차 세 경우 제품의 품질 경영은 실패를 했습니다. 리콜이 발생을 했다는 게 근데 하지만 GM과 토요타는 서비스의 품질 경영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기아차는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품질 경영이라는 것은 리콜 이전에 통제 비용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조사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똑같아요. 동서식품은 괜찮았네. 결국은 소비자가 그 권한이 커지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그 기업의 끝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현대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습니까? 뭐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뭐 부담을 하면서도 실제 문제 생겼을 때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나마 이제 옛 세대 때는 애국심으로 통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애국심으로 현대를 강요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뉴스에 봤죠. 엄청난 그 외제차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게 되면 리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전반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리콜 했을 때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져. 이 기업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죠? 뭐, 제약에서 잔슨은 잔슨과 대표적이잖아요. 딱 타이런을 문제에서는 바로 리콜해서 오히려 또 하듯이.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도요타 린6 시그마에서 너무 몸집을 너무 막 비용을 쥐어 짜다 보니까 협력업체들 간에 정말 비용만 절감하다 보니까 접촉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합선이 되면서 어떤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재질을 돈을 줄이고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있는 그 단계가 훨씬 중요하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래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이름을 적질 않았던데, 끝이 48번으로 끝나는 학생 있나요? 학번에. 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름 한번 얘기하고, 그죠? 예, 자, 이야기하세요. 예. 저는 2010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사용한 펜싱 서클에 대표적으로 저희 일본기업의 품질을 공부하는 펜싱 서클 이 도요타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도요타가 그 초반에는 펜싱 서클이나 품질 관리를 중시하다가 비용 최근 들어서 비용 절감과 원가 절감에 전통을 들이면서 완전 비례가 거의 좀 소홀히 하게 되면서 거의 불확실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캡슐 기본으로 돌아가는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네.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또 6개 기업들위원회를 설치해서 도요타의 품질 경력과 관리를 총지휘할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의 리콜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도요타는 대표적으로 품질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품질 관리가 엄격하고 품질이 좋다고 소문난 기업인데 그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신데 그걸 기업 스스로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린 소비재라면 비용 절감이나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 강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들은 뭐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도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이라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비용 절감보다는 품질 관리를 좀 더 중시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값싼 그런 저관여 제품은 괜찮지만은 특히 고관여, 엄청 자동차 살 때 엄청 고민해가지고 사는 그런 제품인 경우는 정말로 비용 절감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나머지 우리 못다한 학생들은 우리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 이제 내가 할게. 자, 다 띄워놨지? 맞아. 아, 그래. 자, 오늘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운드바라고 하면 들어봤나요? 자, 사운드바라 옛날엔 주로 보면은 우리가 사운드 시스템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스피커를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니까 홈 시어터 못지않게 또 TV 앞에 달랑 놓을 수 있는 심플하다. 굉장히 심플한데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심플한 형태인데 그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한번 수용할 수 있겠다. 그냥 우리 감으로 이종경 학생이 저 제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일단 국내 분들은 삼성, LG 그러면은 당연히 양대 전자 메이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 뭐 엄청 차이 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자, 사운드바 소리를 들으면은 예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왜 나왔죠? 하면은 결국 살고자 하는 공간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클 때는 여기 있는 것이 5개 스피커 유닛 다 오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좁아지다 보니까 더 심플하게, 그죠? TV 앞에 그냥 달랑 놓는 상태, 또 옆에 있는 가구들이 잘 어울리고, 그죠? 자,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학생이 얼마 정도 넘으면은 나는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만 원 정도. 실제 가격이 보면은 뭐 그냥 그 정도 가요. 물론 이제 등급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대략 보면은 40만 원대에서 한 90만 원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딱 하게 되면 중간 정도는 딱 사올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하나 좀 잘 찾아와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유할 텐데, 자, 뭐 좋은 점들이 많죠. 무선으로 연결됐다. 그죠? 일단 여러분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가정용 오디오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출력이 뭐 나쁘지 않고 가격도 이 정도, 뭐 고급인 경우는 한 80만 원대 이런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생겼냐? 요새 자동차 회사에서도 여성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운전석 자체를 높이를 약간 낮춘다든지 그런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야,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죠, 그죠? 1인이 가서 라면 먹는 그런 집도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대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이왕이면 좀 작고 좀 설치 간편하고. 그리고 제가 봤더니만 그 삼성 전자 같은 경우도 그 에어컨 있죠, 에어컨. 이동형 에어컨 혹시 들어봤나요? 작년에 이동형 에어컨 혹시 여러분 그거 한번 뭐 써본 학생들 있나요? 이동형 에어컨을 만들어 그것도 저 미니 가구를 다 겨냥한 거예요, 그죠? 성도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가격도 한 60만 원대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듯이, 그죠? 그렇게 소형화된 제품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탁기, 엄청 큰 세탁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또 미니 세탁기, 그죠? 미니 세탁기, 1인 가구용 세탁기라든지, 그죠? 옛날에 어때요? 12kg, 막 이불 빠는 막 이런 세탁기들, 그죠?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1인 가구로, 그죠? 이런 형태는 여러분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발한 제품을 잘 찾아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TV 제품과 디자인을 동일하게 통일성 유지해 가지고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뭔가 보니까 처음 나올 때처럼 같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하나는 이제 보게 되면은, 야, 제품 개발 과정에, 야, 이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제품 개발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을 참여시키는 아이디어 LG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이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자기 일반인이 아이디어 내고 또 평가에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을 공유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아이디어 내서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너무 많이 되면 안 되겠죠? 1인 하루에 최대 3개 정도, 그죠? 그럼 등록된 아이디어는 소비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평가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제품 해도 되겠네 하면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제 서로 공유해 가는 경우죠. 자, 제가 볼 때는 그 고객을 참여시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선을 통과한 아이디어는 디자인, 색상, 가격 등에 대해서 소비자 투표 및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제품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LG 베스트 샵에서 바로 판매되니까 거기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이거 내 아이디어 낸 제품이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구나, 그죠? 그리고 해당 제품 매출액의 4%를 초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그죠? 또 4%는 평가 및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답이 있는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이킹 소다, 그죠?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어디에 쓰느냐, 그죠? 그냥 나는 보니까 냉장고에 뒀더니만 탈취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광고해가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카펫에 뿌려서 청소했더니만 너무 카펫이 새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런 고객의 답이 다 있는 것들을 고객의 평소에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이걸 통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예를 이제 보여드렸듯이 여러분이 이제 2가지 사례를 하나 준비해야 돼. 하나는 새로 멋진 제품. 제가 이때까지 매년 수업 때마다 받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직 이착륙기.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떠서 어디 날아가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개발은 돼 있지만 상용 안 되는 경우에, 그죠? 옛날 기아 자동차 그런 거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석에 상하 또 전후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인다. 근데 그 장착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미국에는 먹혀들어요. 장거리 운전. 한번 달려봐야 한 5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ABS 다른 걸 사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수업은 오늘까지 하고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실 때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 2가지를 조사해 오기를 바라고, 특히 첫 번째
조사한 그 신제품은 우리가 학기 말에 한 번 더 다시 리뷰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측했는 그 상황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나는 보니 가격 뭐든 고려할 때 뭐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바로 3개월 뒤에 신문기사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